우리나라에 침투한 통전의 전초기지는 대학과 초중고 등에 설립한 공제학원이 대표적입니다. 이 공제학원은 중국 대사관과 영사들의 통제하에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국을 가만둘 그들입니까? 중국의 최근접 위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친중 세력들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키는 선거 개입이야말로 시진핑의 말처럼 마법의 무기 그 자체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 사회 곳곳의 암적인 존재들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외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국민의힘 내에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자유파 정당이 아닌 좌파 민주당에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이 언젠가 황골탈퇴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 SNS의 글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탄핵의 가결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내놓거나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하는 등 자신의 이번 탄핵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애정이나 나라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법기술자로서 자신의 논리만을 강조한 것으로 국민과의 관계 설정을 중시해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함량 미달임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됩니다. 안철수 의원 등이 국회 탄핵 가결 시점에 보여준 행동 역시 그의 고질적인 문제, 즉 정치적 판단력의 부재 문제는 최재형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이런 류의 스탠스를 보여준 인물들이 적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댓글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언론과 생각보다 사악한 언론,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좌파 TV 매체들과 좌파 신문들은 물론이겠지만 일부 우파인 척하는 언론들이 특히 그들이 미치는 해악이 엄청났다는 것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언론사들 안 보고 안 듣고 클릭하지 않기 운동은 지금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직도 김치환의 시사이다 구독을 하지 않은 채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알게 된 두 번째는 판사들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원래 정의롭고 공정하며 선량한 국민들에게서 사회의 모든 악을 차단해주는 존재,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는 성스러운 일을 하는 존재일 것이라는 환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특히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여 노골적으로 정치재판을 주도하고 서부지법의 판사들이 스스로 불법 판결을 내린 것은 많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판사들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자들이 우리가 존경해왔던 판사였다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우리 눈을 의심하고 우리의 귀를 의심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대상이 바로 저런 정치 판사들이라는 점을 온 국민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아직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는 그가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과연 느끼고 있기라도 하는 것인지 최근 국민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선거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덮고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은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고 의심했던 수준에 머물렀고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국민의힘에서조차 배제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말씀한 대목,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헌재 판사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국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를 일깨워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령 이후 표면에 드러난 부정선거의 문제는 단순한 정당 간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외부 세력 즉 중국에 의해 침해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캐나다와 호주의 선거에 중국이 영향을 주어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호주보다 캐나다보다 훨씬 더 가까이 붙어있는 대한민국, 게다가 얼굴도 구별이 안되는 같은 동양계인 대한민국을 중국 입장에서 가만두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국내에는 이미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친중 인사들이 정관계에 박혀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중국이 한국을 소나기 위에 쥐고 흔드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일지 짐작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중국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몇몇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된다, 중국이 한국을 지배한다 라는 말을 그들이 공공연히 하더라는 겁니다. 일반 중국인들이 이미 그렇게 알고 있을 정도라면 지금 중국의 침투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러분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참으로 충격 그 자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장악하려는 전략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국내 친중 세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해왔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름하여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국내 친중 세력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중국의 이익이 걸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한마디로 시진핑의 중국몽 정책의 직접적인 타겟이 대한민국이라는 평가는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법무부 2023년 7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자는 92만 명, 중국인 출신으로서 귀화한 자는 18만 명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중국인들과 중국계 귀화자들이 본국의 지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영향이 미치는 파괴력의 수준은 가히 끔찍한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에 비밀경찰서를 세웠으며 한국에도 해당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폭로했는데, 실제로 강남구의 중식당 동방명주가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통상 중국 공산당 정부가 주요 상대국 내부에 자기 편 세력을 심고 확대하는 사업을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합니다. 통일전선 전략, 요약해서 통전의 핵심 전략은 바로 선거 개입이었다는 것은 이미 캐나다, 호주, 아프리카 각국 사례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시진핑은 통전 공작이야말로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올 마법의 무기라고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해외 통일전선 전략의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스파이 활동, 산업기밀의 탈취, 주요 인사의 포섭, 공산주의의 선전 등을 은밀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침투한 통전의 전초기지는 대학과 초중고등에 설립한 공제학원이 대표적입니다. 이 공제학원은 중국 대사관과 영사들의 통제하에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국을 가만둘 그들입니까? 중국의 최근접 위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친중 세력들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키는 선거 개입이야말로 시진핑의 말처럼 마법의 무기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카르텔 위의 카르텔, 그것이 곧 사법 카르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북세력, 좌파민주당, 민노총 간첩들, 국내 영향력 집단에 침투한 중국인들, 그리고 이들의 뒤를 봐주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의 거대한 카르텔 조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장악해온 각종 부패 카르텔이 존재해왔지만 이번에 밝혀진 사법 카르텔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리 누군가 간첩죄를 지어도 좌파 판사들이 있는 곳에서 판사 쇼핑을 하면 됩니다. 아무리 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더라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만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중국인이 아무리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법 개정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혹시라도 친중 친북 좌파 누군가가 기소를 당하기라도 하면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을 판사 쇼핑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내면 됩니다. 정말 쉽죠, 안 그렇습니까? 결국 이 모든 반국가적 범죄의 최상위에 이들과 카르텔 관계에 있는 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정북 간첩들의 천국이며 종중 간첩들이 활개치며 대놓고 백주대낮에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들이 맘 놓고 미군 기지에 사진을 찍고 군부대의 기밀을 탈취하고 산업기술 탈취를 하는 일이 일상사가 된 나라,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결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제국은 힘으로 세워지지만 부패로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타락과 부패가 국가를 더 쉽게 무너뜨린다는 점을 강조한 말일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얼마인데 그리 쉽게 무너지겠냐고 비웃는 분이 계십니까? 천만에요. 국가의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왜 풍전등화와 같다고 할까요? 왜 미국 보수정치회의 CPEC에서 고든창이 모르스탄이 한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했을까요? 왜 트럼프가 고든창을 일으켜 세워서 나는 그가 한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을까요? 그 두 사람은 부정선거의 뿌리가 중국에 있음을 알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진 데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극심한 영향을 끼쳤다는 그 핵심을 짚어낸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이 나라 친중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각 분야의 둥지를 틀고 권력을 쥐어가고 있는 지금 이 나라는 순식간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바로 이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다운 거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누구 반박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틀린 말 했다고 누가 반박 좀 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간절히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바로 이 같은 처절한 심경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묻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아직 윤 대통령이 계시다는 그것입니다. 그가 돌아오시면 분명히 해결책이 있고 반드시 해내리라는 희망이 그것입니다. 첫째, 윤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 과제로 다루실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대만처럼 투표한 그날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개표하고 집계도 직접 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영향, 해커의 개입 여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복귀만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투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다시 일어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서서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시는지 묻습니다. 둘째, 중국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작원을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주었던 지방선거 투표권을 폐지할 겁니다.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중국인들에게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국가기관에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과 귀화한 중국인들의 취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문제, 의료보험의 혜택 문제도 중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하는 만큼 우리도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인에 대한 제한을 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에 대한 정책은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방해 공작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을 실천하는 데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위험을 무릅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윤 대통령은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응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답이 우리의 적극적인 화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